반갑습니다. 스마트 환경교육 교수 학습 프로그램 실습 기권과 관련된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기권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하는 실험들을 위해 센서의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다 숙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부 센서는 보정이 필요하고 또 일부 센서는 예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측정 후 평균값을 활용하시는 것, 혹은 동일 시간 단위의 그래프를 겹쳐보는 등의 비교 활동을 같이 진행하시게 되면 결과값의 차이를 살펴보시기가 용이합니다. 가끔 결과값이 급상승하거나 혹은 급강하하는 등의 극단치 혹은 이상치가 나타나면 적절하게 제거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험 전에 이런 사항들을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다면 혼란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실험인 우리 주변의 대기질 측정하기 실험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기질을 측정하여 대기 환경 기준과 비교해보고 공기의 질을 평가해보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고요. 실내와 실외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예시로 제시되는 값과는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실행하더라도 시간대나 상황에 따라 측정하는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측정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논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 실내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기압,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센서를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얘는 온도 센서이고 얘는 이산화탄소 센서이고요. 기압, 미세먼지, 습도 센서는 이 기계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센싱이 동시에 가능하고요. 다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치가 2개만 보이게 되거든요. 요것들을 이제 태블릿을 활용하시거나 해서 좀 넓은 화면에서 다양하게 보시는 것도 좋고, 결과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의 대기질 측정하기 실험은 말 그대로 우리 주변, 일반적으로는 교실 환경을 측정을 하겠죠. 단순히 측정해 보는 것보다는 먼저 값을 예상해 보고, 그 다음에 대기 환경 기준을 숙지한 다음 측정값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도는 당연하게도 어느 정도 나올지 다들 예상을 하실 거고요. 습도는 일반적으로 40에서 60%를 쾌적한 값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마철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건조한 날 같은 경우에는 습도값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360에서 380 ppm이라고 이제 대기환경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실외의 기준이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뭐 1500 ppm도 우습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내의 공기 질이 이제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값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문이 닫힌 교실 상황과 또 사람이 거의 머물지 않는 교실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다르게 측정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창가에 문을 열어놓고 측정하는 거랑 또 교실 한가운데를 측정하는 거랑 값도 굉장히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야기할 거리가 좀 풍성하게 나올 것 같고요. 기압 같은 경우는 당일 대기 상태와 그리고 학교가 위치한 고도도 사실은 조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기압을 체크해보고 기상청 데이터와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PM2.5를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도록 이제 기계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30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3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은 이제 미세먼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센서 바디를 창가에 빼놓고 이제 창 안에서 유리창 하나 정도는 블루투스가 얼마든지 통과를 하니까요. 유리창 안에서 측정해서 그 결과를 같이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주변의 맑은 공기 찾아보기 실험인데요. 대기 환경의 우수한 곳을 찾기 위해서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위와 마찬가지로 5가지 센서를 동시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만을 기준으로 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모든 센서를 다 활용하셔서 값들을 측정해 보시면 유의미한 비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에 있으면서 어,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특히나 이제 막 산 같은 경우는 거의 측정하기가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학교 상황이라면. 근데 학교 안에서 이제 뭐 실내와 복도와 그리고 건물 밖 그리고 수목이 있는 곳, 일반적으로 학교 화단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유력한 장소가 되겠죠. 실제 저희가 측정해 봤을 때, 밀폐된 교실과 밀폐된 연구실과 그리고 복도, 그리고 건물 밖 야외, 수목 같은 경우에, 수목 근처 같은 경우에 꽤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고, 그 다음 여러 공기청정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요. 네, 복도 부분은 이제 조금 대기질이 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건물 밖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도로와 얼마나 가까운가, 뭐 아니면 이게 뭐 초지인가 노지인가 아니면 포장된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 근처인가, 뭐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실외기와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했고요. 어,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주목했던 결과는 수목 근처에서 측정한 결과이거든요. 초지가 있고 나무 그늘로 이루어진 수목에서 이제 이 대기 환경을 한번 측정해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이 자연 환경이 만들어내는 대기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환기를 시키고 또 산책을 가는 행위들이 대기 환경과 관련해서는 꽤나 의미 있는 행위라는 것을 직접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주로 측정한 곳은 이제 요 세 군데를 비교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연구실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실험동 건물 앞에 있는 이렇게 도보로 포장된 블럭으로 포장된 지역의 바닥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고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초지에서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음, 이 세 군데서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값이 꽤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연구실에서의 결과값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외부에서 측정한 값은 이렇게 온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 볕이 내려쬐는 한여름의 이 측정 값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바닥의 온도는 높게 나왔거든요. 뭐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온도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 블럭 색깔이 이런 색이어서 좀 나은데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된 부분에서는 정말 엄청 높은 온도가 나왔고요. 이산화탄소 질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초지 주변에서 여기 나무 그늘에서 측정했을 때에는 정말 값이 굉장히 여기 있는 대기 환경 기준에서 제시하는 값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값들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장소들을 선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교실을 선정하셔도 좋고, 운동장을 선정하셔도 좋고, 뭐 나무 화단 근처 이런 식으로 이제 몇몇 장소들을 선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 5가지의 데이터를 한번 측정을 해보신 다음에 비교하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서 이 비교 과정에서 왜 이런 값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온도나 습도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답을 되게 잘 해줄 건데요. 뭐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값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의미 있는 실험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